계집년이 군복 입고 설치니까 여기가 무슨 룸살롱인 줄 아나 봐. 마광수 중령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공기를 갈랐다. 대대장실의 탁한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낡은 온풍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연소울 중위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려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정면을 응시했다. 시선은 마광수의 번들거리는 이마가 아닌 그의 뒤편에 걸린 부대 배치도에 고정했다. 대대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내가 틀린 말 했나? 마광수는 씹던 껌을 종이컵에 퇴뱉어내며 의자를 삐딱하게 돌려 앉았다. 가죽 의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전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보고서 꼬라지하고는 야전 수칙 하나도 모르는 놈들이 정보 장교랍시고 앉아있으니 부대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연중이 너 임관할 때 뭐로 임관했냐? 얼굴로 했냐? 성적 우수자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차석 졸업했습니다. 소울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군 생활을 했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민간인 통제구역 코앞까지 들어와서 12사단 을지부대 흉장을 달았을 때는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마광수가 부임한 지 딱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다. 차석, 그게 여기서 무슨 소용이야. 총알이 피해서 가주나? 마광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울에게 다가왔다. 역한 담배 냄새와 믹스 커피 냄새가 섞인 악취가 훅 끼쳐왔다. 그는 소울의 어깨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는 척하며 손을 스윽 얹었다가 쇄골 부근을 불쾌하게 쓸어내렸다. 소울이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피해? 지금 상관을 피하는 건가? 불쾌합니다, 대대장님.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 친구 보게. 격려차 어깨 좀 두드린 걸 가지고 성추행이라도 당한 것처럼 구네. 마광수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끈적거렸다. 그는 소울을 지휘 통솔해야 할 장교로 보지 않았다. 그저 전방부대의 삭막함을 달래줄 유흥거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 사단 참모장님 오시는 거 알지? 인제 읍내에 있는 산채식당 예약해뒀으니까 늦지 않게 와. 저는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받고 강 상사한테 대타 서라고 해. 참모장님이 여군 장교가 술 따르는 거, 아니 분위기 맞추는 걸 좋아하시니까 센스 있게 좀 하자고. 응? 명백한 업무 외 지시였다. 게다가 술자리 참석 강요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소울이 입을 열어 거절하려던 찰나 마광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연중이 이번 고과 잘 받아야 대위 달지 않겠어? 내가 인사평정 쥐고 있는 거 잊지 마. 오늘 안 나오면 내 군생활 꼬이는 건 내 탓이 아니다. 마광수는 대답도 듣지 않고 손을 휘저었다. 나가보라는 뜻이었다. 충성. 소울은 억지로 경례를 붙이고 대대장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다. 복도는 냉동 창고처럼 추웠다. 인제의 겨울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지만 방금 겪은 모멸감보다는 덜했다. 복도 끝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타던 강도윤 상사가 소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다가왔다. 20년 군 생활의 경험은 눈치 하나만큼은 기가 막혔다. 정보과장님, 또 그 양반입니까?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상사님, 저 오늘 당직 좀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강 상사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오늘 회식 나오라 합니까? 아이고, 그 인간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참모장 온다고 기생 노릇 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소울은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가 맺힐 정도로 세게 깨물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강 상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과장님 가지 마십시오. 소문이 안 좋습니다. 마 중령 그 사람 전 부대에서도 여군 하사관한테 몹쓸 짓 하려다가 덮고 여기로 온 겁니다. 오늘 가면 진짜 무슨 사단 날지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울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제가 안 가면 제 밑에 있는 김 하사가 불려갑니다. 갓 임관한 애를 그 늑대 소굴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 상사는 할 말을 잃은 듯 한숨을 내쉬었다. 소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설악산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싼 인제의 풍경은 감옥과도 같았다.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마치 오늘 밤 벌어질 일을 예고하듯 음산한 기운이 부대를 감쌌다. 준비하겠습니다. 당직 근무표 수정해 주세요. 소울은 행정반으로 걸음을 옮겼다. 군화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텅텅 울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참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만약 오늘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오늘 밤 그 산채 식당에서 자신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사건이 잠자고 있던 그녀의 본성을 깨우게 될 것임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오후 6시가 되었다. 소울은 전투복 대신 정복으로 갈아입으라는 마광수의 지시를 무시하고 단정한 전투복 차림으로 부대 위병소를 나섰다. 레토나 차량의 시동이 걸리고 차가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누군가 지어낸 이 오래된 말장난이 오늘따라 유독 가슴을 후벼 팠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제군의 야경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국도변을 달리며 소울은 허리춤의 요대를 고쳐맸다.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의 목소리에 소울은 고개를 들었다. 간판 불이 번쩍거리는 식당 앞에는 이미 고급 세단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식당 안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울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차라리 전장에 나가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았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식당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드르륵. 문이 열리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역한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방 안쪽 상석에 앉아있던 마광수 중령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소울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옆자리 빈 방석을 팡팡 두드렸다. 오, 우리 에이스 왔네. 여기 참모장님 옆자리 비워놨다. 늦게 온 벌로 오늘 술 좀 받아야겠어? 소울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탁했다. 좁은 공간에 꽉 들어찬 고기 굽는 연기와 값싼 스킨 냄새, 그리고 역한 알코올 향이 뒤섞여 연소울의 폐부를 찔렀다. 바닥에는 이미 빈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고 불판 위에서는 양념된 황태구이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아, 뭘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어? 사람 민망하게. 얼른 와서 여기 앉아. 마광수 중령이 자신의 옆자리, 정확히는 사단 참모장인 최 대령의 오른쪽 자리를 손바닥으로 팡팡 내리쳤다. 최 대령은 이미 거나하게 취한 듯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소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마치 정육점에 걸린 고기를 품평하는 것 같아 소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안녕하십니까. 12사단 수색대대 정보과장 중위 연소울입니다. 소울은 최대한 건조하고 딱딱하게 관등 성명을 댔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비웃음뿐이었다. 어이구, 목소리 우렁찬 거 보게. 역시 전방이라 기운이 다르네.
마 중령, 자네 부대에는 이렇게 기센 여군만 있나? 최 대령이 킬킬거리며 마광수의 어깨를 툭 쳤다. 마광수는 딸랑거리는 개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아부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참모장님도 참. 기가 새긴요. 겉만 저렇지 속은 아주 여린 친구입니다. 야 연중이. 참모장님 잔 비어있는 거 안 보이냐? 센스 없이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얼른 따라들여. 마광수가 턱짓으로 소주병을 가리켰다. 소울은 움직이지 않았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상관의 술 시중을 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술 시중을 들러온 것이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시라면 따르겠지만 사적인 술자리에 동석하여 술을 따르는 행위는 군 인권 규정에 어긋납니다. 소울의 단호한 거절에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식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황태구의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마광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해갔다. 감히 하늘 같은 사단 참모장 앞에서 대대장의 체면을 구겼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미는 듯 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야, 연소울. 너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 규정? 인권? 여기가 무슨 사관학교 교실인 줄 알아? 사회생활 그따위로 할 거야? 마광수가 소리를 빽 질렀지만 최 대령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흥미롭다는 듯 소울을 바라보며 빈잔을 내밀었다. 허허, 그 친구 대단하구만. 그래, 술 따르는 게 싫다 이거지. 그럼 받는 건 괜찮겠지? 자, 내가 주는 잔이야. 사단 참모장이 주는 술인데 설마 이것도 규정 운운하면서 거절하진 않겠지? 최 대령의 말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거절하면 상관 모독으로 몰고 갈 기세였다. 소울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앉는 대신 정자세로 앉아 그를 응시했다. 최 대령이 소주병을 들어 소울의 잔에 콸콸 쏟아부었다. 넘칠 듯 찰랑거리는 투명한 액체가 소울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았다. 자, 원샷. 남기면 내 성에 무시하는 걸로 알겠네. 소울은 잔을 들었다. 하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당직 근무 대기 중이므로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야, 이 미친. 마광수가 참다 못해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다. 너 지금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어? 강 상사한테 대타시키라고 내가 말했잖아. 근무가 대수야? 참모장님이 주시는데 감히 토를 달아? 마광수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울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최 대령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손을 내렸다. 대신 그는 자신의 뚱뚱한 손을 소울의 허벅지 위로 턱 올렸다. 연중이 오빠가. 아니 대대장이 좋게 말할 때 들어라. 응? 너 진급 안 할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대대 전체가 욕먹어야겠어? 융통성 있게 좀 굴자. 여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뻣뻣해가지고는. 그의 손이 허벅지를 타고 슬금슬금 위로 올라왔다. 소름 끼치는 감촉에 소울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다. 명백한 추행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울은 거칠게 마광수의 손을 쳐냈다. 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거부였다. 만지지 마십시오. 성희롱입니다. 소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서슬 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마광수는 자신의 손등을 문지르며 멍하니 소울을 올려다보았다. 부하, 그것도 여군 장교에게 손을 거절당하고 성희롱범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표정이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최 대령이 픽 웃음을 터뜨렸다. 마 중령, 자네 부하 관리 참 잘하는구만. 대대장이 부하 직원한테 성추행범 소리나 듣고 말이야.
이거 어디 가서 12사단 간부라고 말도 못하겠어. 쪽팔려서 원. 그 한마디가 마광수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의 눈이 뒤집혔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은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에이, 이 건방진 년이. 마광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이 가득 찬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소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소울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했지만 술잔은 그녀의 어깨에 맞고 산산조각이 났다. 젖은 소주가 그녀의 전투복과 머리카락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다. 뺨에는 튄 유리 파편에 스쳤는지 붉은 실선 같은 생채기가 나며 피가 맺혔다. 악! 소울이 짧은 비명을 삼키며 어깨를 감싸 쥐었다. 독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식당 안의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밖에서 서빙을 하려던 종업원이 문을 열려다 소리를 듣고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다. 마광수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은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너는 그냥 군복 입혀놓은 계집애야. 내가 오라면 오고 벌리라면 벌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이 쏟아졌다. 소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 저 더러운 입을 쏘아버리고 싶은 살해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하극상은 군법상 가장 무거운 죄였다. 저들이 바라는 건 그녀가 이성을 잃고 날뛰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었다. 소울은 흐르는 피를 닦지도 않은 채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린 바닥 위에 꼿꼿이 섰다. 차가운 소주가 속옷까지 적셨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방금 하신 행동과 발언 전부 기억해 두겠습니다. 소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식당 안의 공기를 베어낼 듯 날카로웠다. 최 대령은 그제야 사태가 심각해짐을 느꼈는지 헛기침하며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마광수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기억해? 그래, 기억해라. 아주 뼈저리게 기억하게 해줄 테니까. 너 오늘부로 내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 정보장교? 웃기지 마. 내일부터 넌 그냥 투명 인간이야. 아니, 짐승 취급해주지. 마광수가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소울은 그 침이 마치 자신의 얼굴에 뱉어진 것 같은 모멸감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마지막 이성을 붙잡았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그녀는 경례조차 하지 않고 뒤를 돌았다. 등 뒤에서 마광수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들리지 않는 척 방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때렸다. 식당을 빠져나오는 소울의 모습은 처참했다. 젖은 전투복, 헝클어진 머리, 뺨에 흐르는 피. 운전병이 놀란 눈으로 차 문을 열었지만 소울은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분노로 충혈된 눈동자가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뺨을 닦아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짐승 취급이라고 했나. 소울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그동안 그녀가 보여주었던 이성적인 장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이 사냥감을 노려볼 때 짓는 잔혹하고도 처절한 미소였다. 그래, 기대해. 짐승이 물어뜯으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인제의 밤하늘에서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다. 돌아가는 차 안 소울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고구마처럼 답답했던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이제 남은 건 저 쓰레기들을 치워버릴 명분을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예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연소울 중위가 출근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뺨에 붙인 하얀 거즈 위로 따가운 시선들이 꽂혔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부터 경례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은 그녀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하사관들은 끼리끼리 모여 수군거리다가 그녀가 다가가면 입을 다물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본청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이질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정보과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 한 구석, 화장실 옆 분리수거함 앞에 낡은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소울의 명패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소울이 지나가던 행정병을 붙잡고 물었다. 병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쭈뼛거리며 대답을 피했다. 그때 정보가 문이 열리고 마광수 중령의 신복인 작전장교가 나왔다. 그는 복도에 놓인 책상과 소울을 번갈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 연중이 왔나. 대대장님 지시야. 정보가 사무실 내부 공사도 좀 하고 보안 점검도 다시 해야 해서 자리가 좀 부족하네. 당분간 거기서 업무 보라고 하시더군. 화장실 가깝고 좋잖아. 장교를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보복 조치입니다. 보복이라니 말이 심하네. 다 부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리고 대대장님이 특별 지시하신 게 있어. 지난 10년간 우리 부대 작전 일지랑 정보 보고서 전산 파일이 바이러스 먹어서 다 날아갈 위기라네. 그래서 연중이가 그거 싹 다 수기로 필사해서 백업해 두라셔. 작전장교가 발로 툭툭 찬 박스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서류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컴퓨터를 쓰지 말고 손으로 베껴 쓰라는 유치하고도 졸렬한 괴롭힘이었다. 소울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항의를 하러 대대장실로 가려 발걸음을 옮겼지만 작전장교가 앞을 막아섰다. 어허, 대대장님 지금 외부 손님 접견 중이셔. 들어가지 마. 그리고 어제 술자리에서 실수하고도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거 참 보기 안 좋다 연중이. 우리 부대 물 흐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소울은 이를 악물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복도는 끔찍하게 추웠다. 중앙 난방이 닿지 않는 복도 끝, 화장실 문이 열릴 때마다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풍겨왔다. 소울은 외투도 벗지 못한 채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볼펜을 쥐었다. 지나가던 타부서 간부들이 힐끔거리고 병사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쳐박고 서류만 노려보았다. 글씨를 쓰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어 터질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지 않았다. 식당에 내려가 식판을 들고 줄을 서자 배식을 하던 취사병이 난처한 얼굴로 국을 아주 조금만 담아주었다.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들었다. 상관한테 술잔 던지고 난동 피웠다며? 와, 진짜 독하다 독해.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나 봐? 미친년이지. 꽃뱀이라는 소문도 있어. 전 부대에서도 유부남 간부 꼬시려다가 실패해서 쫓겨난 거래.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소문들이었다. 마광수가 퍼뜨린 것이 분명했다. 소울은 묵묵히 국에 밥을 말아 입안으로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지만 남기지 않았다. 쓰러지면 지는 것이다. 먹어야 싸울 수 있다. 그녀가 밥을 먹는 동안 식당 안의 모든 눈이 그녀를 경멸하듯 쳐다보고 있었지만 소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판을 반납하러 가는 길 누군가 고의로 발을 걸었다. 어이쿠. 소울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식판에 남아있던 잔반 국물이 전투복 바지에 쏟아졌다. 식당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발을 건 것은 마광수에게 아부하기로 유명한 인사과 상사였다. 아이고 연중이님.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지. 바닥이 미끄러운가 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빈정거리는 그를 보며 소울은 바지은 국물을 손으로 털어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될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빠져나갔다. 뒤통수에 꽂히는 비웃음이 비수보다 아팠다. 오후 내내 복도 책상에 앉아 서류를 베껴 썼다. 해가 지고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복도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추웠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져 글씨가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마광수 중령이 뒷짐을 지고 복도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다. 그는 소울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그녀가 하루 종일 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쯧쯧. 글씨 꼬라지 봐라. 육사 나왔다는 게 기본도 안 되어 있네. 정신 상태가 해이하니까 글씨가 이 모양이지. 마광수는 그 자리에서 소울이 피땀 흘려 작성한 서류 100여 장을 북북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바닥에 흩날렸다. 다시 해. 내일 아침 점호 전까지 완료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시킬 줄 알아. 대대장님, 이건 부당한 처사입니다. 감정적으로. 감정?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무슨 감정을 느껴? 이건 훈련이야. 정신 수양 훈련. 억울하면 군복 벗고 나가든가. 아, 참. 너 이번에 장기 복무 심사 있지? 내가 의견서에 뭐라고 쓸지 아주 기대되지 않나? 마광수는 킬킬거리며 소울의 머리를 툭 치고는 사라졌다. 소울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검붉은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종이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살려달라고 빌지도 죄송하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끝까지 버텨서 내 놈이 파멸하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마광수는 소울에게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설계를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대대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소울이 들어가자 마광수와 작전장교 그리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연소울 중위. 자네 지난주 당직 때 보안 USB 반출했나? 헌병대 수사관이 다짜고짜 물었다. 아닙니다. 보안 USB는 항상 이중 금고에 보관하고 반출 시에는 대장의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 대장에는 자네 서명이 있던데. 그리고 그 시간대 폐쇄회로 화면이 삭제되어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수사관이 들이민 기록 대장에는 소울의 필체를 흉내낸 서명이 버젓이 적혀 있었다. 명백한 조작이었다. 소울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건 제 필체가 아닙니다. 조작된 겁니다. 감식해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조작? 감히 헌병대 수사관 앞에서 거짓말을 해? 야, 증인 데려와. 마광수의 지시에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소울의 눈이 커졌다. 들어온 사람은 정보과 막내인 김하사였다. 갓 임관하여 소울이 친동생처럼 아끼고 챙겨주었던 부하 직원이었다. 김하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소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다. 김하사, 내가 본 대로 말해. 그날 밤 연중이가 뭐 했지? 마광수가 으름장을 놓았다. 김하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과장님께서 보안 USB를 가방에 넣어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소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배신감보다 김하사가 저런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먼저 치밀었다. 마광수가 저 어린 하사관을 어떻게 협박했을지 안 봐도 뻔했다.
김하사 사실대로 말해. 너한테 그런 짓 시킨 사람 누구야? 괜찮아 말해도 돼. 소울이 김하사에게 다가가려 하자 작전 장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어딜? 증인 회유하려고. 역시 독하네 독해. 빠져나갈 구멍 찾으려고 애쓰는 거 봐라. 똑바로 말해. 김하사, 내 군 생활을 걸고 거짓말하는 거야? 소울이 소리쳤지만 김하사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다. 마광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들었지? 목격자도 있고 증거도 있어. 연중이, 너 보안 위반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군사법원에 넘겨지면 넌 끝이야.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감옥 가야지. 마광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울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지금이라도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단순 실수로 처리해서 징계만 먹고 끝내줄 수도 있어. 오늘 밤 내 관사로 와라. 와서 술 한 잔 따르면서 진심으로 사죄하면 내가 또 마음이 약해서 봐줄지도 모르지. 소울은 치밀어 오르는 구토감을 참으며 마광수를 노려보았다. 이 인간은 악마였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하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정식으로 수사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의 성희롱과 직권 남용, 무고, 교사에 대해서도 상급 부대에 정식으로 제소하겠습니다. 제소? 해봐.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넌 이미 부대 내에서 미친년 관심장교야. 내가 떠들수록 너만 더 비참해질걸? 마광수의 말대로였다. 헌병대 수사관들조차 이미 마광수와 한통속인 듯 소울의 항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소울은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이곳에는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아끼던 부하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저들의 권력이 끔찍했다. 그날 밤 소울은 관사에 가지 않았다. 대신 정보과 사무실로 몰래 숨어 들어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포맷되어 있었고 자신의 책상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철저한 증거 인멸이었다. 어둠 속에서 소울은 책상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고립무원.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독방에 갇힌 기분이었다. 일주일 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위원장석에는 지난번 회식 자리에서 소울에게 술을 강요했던 최 대령이 앉아 있었다. 이미 결론은 정해진 재판이나 다름없었다. 피혐의자 연소울 중위, 상관 모욕 지시 불이행, 보안 규정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혐의가 아주 화려하구만. 최 대령이 서류를 팔락거리며 비꼬았다. 위원들은 모두 마광수와 줄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거나 최 대령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다. 변론 기회를 주십시오. 보안 위반은 조작된 것이며 김하사의 증언은 강요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상관 모욕건은 마광수 중령의 성희롱과 부당한 술 접대 강요가 원인이었습니다. 소울은 최대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려 애썼다. 준비해온 진술서와 사건 당일의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웠다. 성희롱. 증거 있나? 마 중령 말로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 좀 두드린 걸 가지고 자네가 과민 반응해서 난동을 피웠다던데? 그리고 술접대? 참모장이 주는 술을 거절하는 게 군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인가? 한 위원이 쏘아붙였다. 그 자리에 있던 식당 종업원의 증언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식당 입구의 폐쇄회로 화면을. 됐고. 자네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구만. 상관을 음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전형적인 부적응자의 모습이야. 최 대령이 말을 끊었다. 그는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본 징계위원회는 연소울 중위의 행위가 군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보안 위반 혐의는 중대하나 초범이고 그간의 공적을 감안하여 형사 고발 대신 중징계로 가름한다. 쾅, 쾅, 쾅.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소울의 심장에 못을 박는 것 같았다. 주문. 연소울 중위를 보직 해임하고 정직 3개월에 처한다. 또한 징계기간 종료 후 타부대로 전출 조치한다. 정직 3개월. 사실상 군생활의 사형 선고였다. 진급은 물 건너갔고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마광수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소울을 쳐다보았다. 거봐, 내가 뭘 했어라고 말하는 듯한 입모양이었다. 소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억울함과 분노로 시야가 흐려졌다. 국가를 위해 충성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오명, 그리고 파멸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군대, 정예, 계급, 규정. 그 모든 것이 썩어빠진 권력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마광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다가왔다. 어때?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진작 오빠 말 좀 듣지 그랬어. 예쁘장한 얼굴 믿고 너무 깝쳤어 내가. 이제 짐 싸서 꺼져. 내 부대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마광수는 소울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간부들이 소울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지나갔다. 강도윤 상사만이 멀리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역시 다가오지 못했다. 소울은 비틀거리며 연병장으로 걸어갔다.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차가운 눈발이 뜨거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연병장 한가운데 멈춰서서 12사단 마크가 새겨진 부대 깃발을 올려다보았다. 펄럭이는 깃발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래. 법도 규정도 진실도 통하지 않는다면. 소울의 눈빛이 달라졌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본 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만 번뜩이는 살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진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게 구겨진 명함 한 장을 만지작거렸다. 오래전 특수전 사령부 시절 그녀를 눈여겨보았던, 지금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어떤 인물이 건네주었던 명함이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라.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은 법보다 빠르고 주먹보다 확실하니까. 소울은 눈물을 닦아냈다. 아니, 눈물을 증발시켜버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감정이 지워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게 식은 기계적인 냉혹함만이 남았다. 기다려라. 내 놈들이 내게 준 고통, 이자까지 쳐서 뼈와 살을 분리해 줄 테니까. 합법이 안 되면 불법으로, 양지가 안 되면 음지에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3개월 뒤, 아니 그보다 더 빨리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지옥 같은 곳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서. 인제의 겨울바람이 그녀의 등 뒤에서 늑대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정직 처분을 받은 날 밤 연소울은 짐을 싸서 위병소를 나가는 대신 부대 뒷산에 위치한 폐쇄된 통신 초소로 향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국군방첩사령부 산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감찰팀, 일명 독사조의 팀장 명함이었다. 과거 연합훈련 당시 그녀의 능력을 눈여겨보았던 그가 건넸던 말, 군복 입은 쓰레기를 치우고 싶을 때 연락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소울은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누구냐?
12사단 수색대대 중위 연소울입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싶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래 기다렸다. 위치는 인제입니다.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놈들은 사단 수뇌부까지 얽혀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밟아버릴 권한, 그리고 그들을 찢어밟길 이빨이 필요합니다. 허가한다. 지금부터 자네는 정직 중인 중위가 아니라 방첩사 특별수사관의 권한을 대리한다. 내일 새벽 자네 앞으로 선물이 도착할 것이다. 전화가 끊겼다. 소울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인제 읍내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인제 터미널 앞 낡은 모텔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2명이 내려 소울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들은 방첩사에서 파견된 베테랑 요원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소울에게 두툼한 서류 가방을 건넸다. 팀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마광수 중령과 최 대령 그리고 12사단 군수비리에 관한 1차 첩보 자료입니다. 생각보다 썩은 내가 진동하더군요. 군납 유류 횡령, 부식비 착복, 그리고 인사청탁까지. 성비위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소울은 서류를 넘겨보았다. 마광수가 그토록 진급에 목을 맸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군대를 자신의 사금고로 이용하고 있었다. 소울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놈들을 확실하게 매장하려면 놈들이 가장 믿고 있는 방패부터 깨부숴야 해. 소울은 요원들을 대동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김하사였다. 마광수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했던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병가 중이었다. 소울이 김하사의 자취방 문을 두드렸을 때 김하사는 소울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울은 차가운 눈으로 김하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굽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울지 마. 우는 건 오늘까지만 해. 내가 살 길은 하나야. 지금이라도 진실을 토해내는 것. 마광수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고 어떻게 협박했는지 토씨 하나 빼지 않고 진술해. 내 뒤에는 국방부 장관도 건드리지 못하는 칼이 있어. 너 하나쯤은 지켜줄 수 있다는 뜻이야. 김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소울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리고 마광수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기를 꺼내놓았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거면 됩니까? 충분해. 이제 시작이야. 소울은 김하사의 집을 나와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부대 앞 식당이었다. 회식날 깨진 술잔을 치웠던 종업원,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목격했던 옆방 손님들까지. 소울과 요원들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마광수가 덮으려 했던 모든 흔적을 낱낱이 파헤쳤다. 삭제된 줄 알았던 식당 입구의 영상 기록 장치도 방첩사 요원들의 기술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복구된 영상에는 마광수가 소울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삿대질하며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소울은 밤을 새워가며 증거들을 엮어 거대한 올가미를 완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징계 건의서가 아니었다. 놈들의 목을 단숨에 조여버릴 사형 집행 문서였다. 마침내 D-Day D-Day가 밝았다. 12사단에서는 분기 결산 보고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마광수 중령은 물론 사단 참모장 최 대령과 사단장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였다. 소울은 정복을 다려입었다. 정직 처분으로 인해 계급장은 떼어야 했지만 그녀는 대신 방첩사 특별수사관을 상징하는 검은색 완장을 왼쪽 팔에 찼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 그 자체였다. 가자. 사냥할 시간이다. 소울이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세단 3대가 대열을 맞춰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선두 차량에 탑승하자 차량 행렬이 부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낯선 차량 행렬을 막으려 했지만 요원이 내민 신분증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차단기를 올렸다. 부대 안은 평화로웠다. 아무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대회의실이 있는 본청 건물 앞에 차량이 멈춰섰다. 소울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군화 굽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날카롭게 때렸다. 전원 진입. 저항하는 자는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소울의 명령에 검은 양복을 입은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회의실을 지키던 헌병들이 당황하여 앞을 막아섰지만 요원들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소울은 굳게 닫힌 대회의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마광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껄껄거리는 그 역겨운 웃음소리. 소울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고리를 잡았다. 이제 지옥을 보여줄 차례였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대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누구야? 브리핑을 하던 마광수 중령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단상 아래 상석에 앉아있던 최 대령과 사단장, 그리고 예하부대 지휘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연소울이 서 있었다. 정직당에 쫓겨난 줄 알았던 그녀가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소울?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마광수가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다. 헌병 뭐해. 당장 저 미친 계집애 끌어내. 하지만 헌병들은 움직이지 못했다. 소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요원들이 들이닥쳐 회의실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요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이 시각부로 본 회의장은 국군방첩사령부 특별수사팀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전원 착석하고 손은 책상 위에 올려라. 허가 없는 행동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한다. 방첩사라는 단어가 나오자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군인들에게 그 이름은 저승사자나 다름없었다. 사단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소울은 뚜벅뚜벅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마광수의 심장 박동처럼 쿵쿵 울렸다. 마광수는 뒷걸음질 치다가 칠판에 등을 부딪혔다. 에이,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이거 하극상이야. 반란이라고. 반란? 아니, 이건 청소다. 소울은 마광수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췄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지휘봉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마광수 중령. 아니, 이제 곧 민간인이 될 범죄자 마광수 씨. 당신을 군 형법 제92조 추행, 제44조 상관 모욕교사, 제38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소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쓴 듯 회의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마광수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무슨 개소리야? 증거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사 출신이야. 너 같은 흑수저 출신이랑은 근본이 다르다고. 근본? 그래,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근본, 여기 다 들어있다. 소울은 품에서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회의실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고 마광수의 추악한 민낯이 대형 스크린에 중계되기 시작했다. 화면 1회씩짜리 계집애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술잔을 집어 던지는 마광수. 피를 흘리는 소울.
그리고 옆에서 낄낄거리는 최 대령의 모습. 화면 이 김하사 협박 연중이가 훔쳐갔다고 해. 안 그러면 내 군 생활도 끝이야. 알았어? 김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마광수의 모습. 화면 3군수 물자 횡령 장부 마광수에 잡힐 서명이 들어간 이중장부. 빼돌린 기름과 부식비가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 내역.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 안은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최 대령은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자마자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사단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에이, 이거 조작이야.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그거라고. 전현이나 음해하려고 만든 가짜야. 마광수가 발악하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다. 소울은 그런 마광수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마광수가 비명을 질렀다. 아, 이거 안 나? 이 손인가? 내 허벅지를 만지고 부하들에게 삿대질하고 나랏돈을 빼돌린 더러운 손이? 소울은 마광수의 팔을 뒤로 비틀어 꺾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마광수의 어깨가 기괴하게 뒤틀렸다. 끄악! 마광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소울은 그를 발로 걷어차는 대신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기억나나? 짐승 취급해주겠다고 했지? 지금 내 꼴을 봐. 누가 짐승인지. 소울은 잡고 있던 마광수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마광수는 고통과 수치심에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살려줘. 연중이, 아니 연수사관님. 내가 실수했어. 한 번만 봐줘. 내 처자식이 있어. 실수? 처자식? 김하사는 부모님이 없어서 내 협박을 견뎠을 것 같나? 내 부모님은 딸이 이런 취급받는 걸 알면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소울은 마광수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리고 옆에 있던 요원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헌병대가 아니라 방첩사 신문실로 직행한다. 가는 동안 입 뻥끗하면 턱뼈를 으깨버려도 좋다. 요원들이 개를 끌고 가듯 마광수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다. 마광수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멀어졌다. 소울은 숨을 고르고 이번에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최 대령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최 대령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사단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었다. 사단장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마광수 놈이 혼자 다 벌인 짓입니다. 저는 그저 최 대령. 소울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최 대령이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성범죄 방조 및 직무유기, 그리고 징계권 남용 혐의입니다. 당신이 그날 그 자리에서 웃지만 않았어도, 아니 말리기만 했어도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죄는 방관한 죄가 아니라 악을 즐긴 죄입니다. 내가 참모장이야. 내가 감히 나를 체포해. 계급장, 떼어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뜯어드릴까요? 소울이 다가가자 최 대령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꼴 사납게 엉덩방아를 찧은 그의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실금한 것이었다. 좌중에서 경멸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다. 체포해. 소울의 짧은 명령에 요원들이 최 대령을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상황이 정리되자 소울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리고 사단장을 향해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경례를 붙였다. 신고합니다. 국군방첩사령부 특별검열팀 대리 연소울 12사단 내 부패 척결 임무 1단계 완료했습니다. 이제 2단계 4단 사령부 내 비호 세력 색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단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소울의 눈빛은 마광수와 최 대령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통째로 뽑아낼 생각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소울의 등 뒤로 12사단 간부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복도에는 구경 나온 병사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끌려가는 마광수와 최 대령을 보며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연소울을 보며 경외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와, 사이다다. 진짜 사이다가 나타났다. 소울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다.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수고했다, 짐승 사냥꾼. 다음 사냥감은 군 교도소장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겨우 1막을 넘겼을 뿐이었다. 인제의 겨울바람이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 불길이 그 어떤 추위보다 뜨거웠기 때문이었다. 국군 교도소의 담벼락은 높고 차가웠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이곳은 군복 입은 죄인들이 모이는 종착역이자 세상과 단절된 유배지였다. 하지만 그 유배지 안에서도 계급은 존재했고 돈과 권력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된 마광수 중령은 독방이 아닌 병동 특실에 누워 있었다. 꾀병으로 진단서를 끊어 편안한 병상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었다. 아, 교도관 양반. 텔레비전 채널 좀 돌려봐. 뉴스 말고 예능 나오는 거 없나? 그리고 사식으로 들어온 치킨은 언제 오는 거야? 마광수가 다리를 꼬고 누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교도관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마광수의 눈치를 살폈다. 마광수는 비록 구속되었지만 그의 뒷배를 봐주는 군 수뇌부 라인이 아직 건재하다고 믿고 있었다. 면회를 온 아내는 그에게 걱정 말라며 사단장과 줄이 닿아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해주었다. 잠시만 고생하면 돼. 나가면 옷은 벗겠지만 군납 비리로 챙겨둔 돈이 얼만데. 나가서 사업이나 하지 뭐. 마광수는 킬킬거리며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쾅! 아이씨, 깜짝이야.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 너 관등 성명이 뭐야? 마광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교도관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연소울,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낯선 사내들이었다. 소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편안해 보이십니다. 여기가 호텔인 줄 아시나 봅니다, 마광수 씨. 너, 내가 여길 어떻게 들어와?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야. 교도관. 마광수가 고함을 질렀지만 복도를 지키던 교도관들은 이미 소울이 데려온 요원들에 의해 제압된 상태였다. 소울은 천천히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와 마광수가 보던 텔레비전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졌다. 당신을 구해줄 동아줄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나? 착각하지 마.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 동아줄마저 다 태워버렸다는 뜻이니까. 소울은 서류 봉투를 마광수의 침대 위에 쏟아부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사진들이었다. 마광수가 믿고 있던 사단장이 검찰단에 소환되는 사진, 그리고 그가 선임했다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고 나가는 사진이었다. 에이, 이게 뭐야? 당신이 뇌물을 상납했던 사단장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다가 내 팀에게 덜미가 잡혔어. 당신이 군납 비리로 챙긴 돈을 사단장 아내 명의의 미술관 그림 구매비로 세탁한 증거 우리가 다 확보했거든. 사단장은 지금 자기 살 길 찾느라 바빠서 당신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마광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사단장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교도소장.
이 방을 배정해준 대가로 당신이 숨겨둔 차명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송금했더군. 방금 교도소장실 압수수색 들어갔어. 당신은 이제 특실 환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죄가 추가된 악질 범죄자일 뿐이야. 소울이 손짓하자 요원 2명이 다가와 마광수의 팔을 잡았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나 환자야. 허리가 아프다고. 걱정 마. 이제 진짜 감옥 맛을 보게 해줄 테니까. 일반 수용동,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들만 모여있는 방으로 이동한다.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당신 같은 파렴치범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더군. 마광수는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요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는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연소울,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돈 줄까? 내 계좌에 있는 돈 다 줄게. 소울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돈은 국고로 환수될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지옥에서 썩으면서 내가 짓밟은 사람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마광수가 끌려나간 병실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소울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교도소 운동장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더러운 바닥을 덮고 있었지만 그 아래 감춰진 오물까지 씻겨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재판장에서 완벽하게 끝내주지. 소울은 주머니에서 김하사가 보내준 편지를 꺼내 읽었다. 과장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끝까지 싸워주세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소울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고이 접어넣고 병실을 나섰다. 이제 마지막 무대 군사법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군사법원 대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12사단 장병들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마광수와 최대령 그리고 줄줄이 엮여 나온 12사단 비리 관련자들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초췌한 몰골은 한때 부대 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검찰관석 옆 피해자 변호인석에 앉은 소울은 정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정직 기간이 끝났고 그녀는 방첩사의 요청으로 원대 복귀 대신 특별수사관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개정이 선언되었다. 마광수 측 국선 변호인은 예상대로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피고인 마광수는 당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연소울 중위가 평소 상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던 점이 피고인을 자극하여 이에 있습니다. 소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했다. 변호인은 지금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자의 태도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 술잔을 집어 던지고 횡령을 저지르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울은 준비해온 증거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마광수의 업무 일지가 아닌 그가 강원도 인제읍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긁은 내역들이었다.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던 그 시각, 그는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업무입니까? 그리고 여기 피고인이 전 부대에서 저지른 성추행 사건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합의해 주어 덮였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그 피해자분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마광수의 상습적인 범행 행각이 드러나자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마광수는 얼굴이 벌개져서 변호인 뒤로 숨으려 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소울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법정에 마광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이번에 들어온 기름값 삥땅 친 거 반은 사단장님 사모님 갤러리로 보내고 나머지는 내 차명 계좌로 넣어.
그리고 연중이 그 계집에 계속 뻣뻣하게 굴면 김하사 건드려서 엮어버려. 여군 하나 매장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 그것은 마광수가 자신의 부관과 통화한 내용이었다. 방첩사 감청팀이 확보한 결정타였다.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마광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저런 걸 믿어.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앉으시오 피고인.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문 분석을 마친 원본입니다. 피고인의 목소리와 99.9% 일치합니다. 재판장의 말에 마광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최 대령 역시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소울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당신들이 군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저지른 짓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라고 쥐어준 총칼로 전우의 등 뒤를 찌르고 국민의 혈세를 탐한 반역 행위입니다. 군 형법상 최고형을 구형해도 부족합니다. 소울이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판결을 위한 합의에 들어갔다. 1시간 뒤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주문. 피고인 마광수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 신분을 박탈하며 횡령액 전액을 추징한다. 피고인 최 대령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15년. 군사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매우 중한 형량이었다. 마광수는 판결을 듣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안 돼. 15년이라니. 내 인생. 내 연금.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소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연중이. 연 수사관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선처해줘.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소울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짐을 챙겨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원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법원 앞에는 김하사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과장님. 아니 수사관님. 김하사가 달려와 소울의 품에 안겼다. 소울은 김하사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용기 내준 덕분이야. 이제 가서 푹 쉬어.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마. 소울은 김하사를 보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하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그녀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직 어둠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마광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방첩사 팀장의 메시지였다. 축하한다. 그리고 환영한다. 짐승 사냥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소울은 미소 지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이 지났다. 인제군 서화면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다. 눈 덮인 12사단 연병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부대의 분위기는 1년 전과는 사뭇 달랐다. 병역 내 부조리가 사라지고 간부들과 병사들 사이에는 활기가 돌았다. 마광수와 최 대령이 휩쓸고 간 자리는 정화되었고 새로운 지휘관들은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소울은 민간인 복장이 아닌 12사단 흉장이 아닌 국군 방첩 사령부 마크가 새겨진 검은색 특수복을 입고 부대를 찾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위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특진이었다. 그녀는 12사단 방문을 마치고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정보과 사무실을 잠시 들렀다. 복도 끝 화장실 앞.
그녀가 쫓겨나 앉아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청렴이라는 문구가 적힌 난초 화분이었다. 지나가던 병사들이 소울을 보고 우렁차게 경례했다. 충성. 방첩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울은 미소로 화답했다. 과거에는 그녀를 피하던 병사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보과장님. 아니, 대위님 오셨습니까? 강도윤 상사가 행정반에서 뛰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훨씬 좋아 보였다. 상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머리숱이 좀 늘으신 것 같습니다. 허허, 그 인간들 없어지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대위님 소식은 뉴스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산 비리 잡으신 것도 대단하더군요. 소울은 방첩사로 정식 전속된 이후 독사조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군 내부의 굵직한 비리 사건들을 연이어 터뜨렸다. 그녀의 이름은 부패한 군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운이 좋았습니다. 12사단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김하사도 중사 진급했고 새로 온 대대장님도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다 대위님이 길을 터주신 덕분입니다. 소울은 강 상사와 짧은 담소를 나누고 부대 뒷산으로 향했다. 과거 억울함에 눈물을 삼키며 올랐던 그 통신 초소였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며 그녀는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치욕스러웠던 술자리, 동료들의 배신, 차가운 복도에서의 고립. 그 모든 고통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자였다. 초소 정상에 서자 인제군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얗게 눈 덮인 산맥들이 굽이치고 있었다. 소울은 폐 깊숙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시원하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여기 있었군. 뒤를 돌아보니 검은 롱패딩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독사조 팀장이었다. 팀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새로운 임무다. 이번엔 좀 커.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 쪽에서 냄새가 나. 뇌물 받고 진급 심사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인사사령부라. 거긴 별들의 전쟁터 아닙니까? 무섭나? 팀장의 질문에 소울은 피식 웃었다. 설마요. 별이든 달이든 썩은 건 도려내야죠. 그게 제일 아닙니까? 좋아. 바로 출발한다. 헬기 대기시켜놨다. 소울은 마지막으로 인제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이곳은 그녀에게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한 요람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과거의 연소울에게 작별을 고했다. 잘 있어. 아팠던 기억들도 흘렸던 눈물들도. 이제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간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소울은 팀장과 함께 산을 내려갔다. 연병장에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있었다. 두두두두. 거센 바람이 눈보라를 일으켰다. 소울은 헬기에 올라타며 헤드셋을 착용했다. 준비됐나 독사 1호? 조종석에서 무전이 들려왔다. 소울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독사 1호 준비 완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한다. 헬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발 아래로 12사단이 장난감처럼 작아졌다. 소울은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겨울 하늘처럼 차갑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마광수 같은 자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연소울이 나타날 테니까. 부패의 사슬을 끊고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해. 그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마광수 징역 15년 충분하다 부족하다. 여러분의 판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꽉 막힌 속 시원하게 뚫리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